제가 녹화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녹화하고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셀렉트 문장에서 웨어절은요? 웨어절은 4번이 7369라고 하는 숫자와 같으면 그런 데이터를 찾아주세요라는 그런 SQL 문장이에요. 자, 근데 아래쪽에 있는 조건절은요. 4번이 7, 3, 6, 9라고 하는 4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실은 아래쪽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숫자와 문자열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7369라고 하는 숫자와 7, 3, 6, 9라고 하는 건 문자열은 다른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검색 결과가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검색 결과가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도 위쪽에 있는 문장과 154 라인에 있는 문장과 155 라인에 있는 문장이 같은 결과를 주죠. 그죠? 그거는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무엇이 일어났냐 하면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7369라고 하는 문자열을 7369라고 하는 숫자로 바꿔서 비교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누가? 오라클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묵적인 타입 변환.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오라클이 알아서 자동으로 숫자 문자열 간의 타입을 변환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준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암묵적인 타입 변환은 아니고 요거는 요렇게 쓸까요? 여기가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는 4번 EMP NO가 숫자 7369. 우리가 보통 숫자를 쓸 때에는 이렇게 천자리마다 이렇게 수- 쉼표를 넣어서 보기 좋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예. 그냥 뺄까요? 숫자 7369와 같은 레코드를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고, 지금 여기서는 4번, 어, 4번이, 4번 EMP NO가 문자열 4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7이라고 하는 글자와 3이라고 하는 글자와 6이라고 하는 글자와 9라고 하는 글자, 4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열과 어, 같은 레코드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문장이었지만, 오라클은, 음, 오라클은 문자열을, 문자열 값을,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값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숫자잖아요. 그죠? EMP, NO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바꿔야 될 거는 뭘 바꿔야 되는 거냐면 비교 대상이 되는 값을 암묵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은 문자열 값을 숫자로, 숫자로 변환한 변환한 후에 EMP, NO 컬럼과 비교를 합니다. 컬럼의 값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라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문장도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문장은 권장하지 않아요. 어,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지 괜히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써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얘를 써야 되냐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하고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죠. 사람은 나는 4번이니까 7369번이야 하고 숫자만 입력하는 것 같죠.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걔네들은 전부 다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비교할 때는 숫자하고 문자열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이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것들은 전부 다 문자예요. 키보드 1이나 2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특수기호, 뭐, 느낌표, 골뱅이 이런 거나 알파벳이나 전부 다 입력받을 때는 전부 다 문자열로 입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로 입력받은 거를 숫자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오라클은 자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권장하는 코드는 아닙니다. 권장하는 코드는 아니고요. 그러면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아니라 명시적인 타입 변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타입을 변환하자예요. 우리가 직접 타입을 변환하자. 명시적인 타입 변환을 할 때에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 줄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어, 바로 위쪽에 있는 코드보다 조금 더 안전한 코드는 이런 코드예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숫자로 바꿔주세요라는 함수가 to number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7, 3, 6, 9 이렇게. 역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네,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명시적인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7369라고 하는 네개의 문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서, 숫자로 변환해서 그 숫자를 EMP-NO에 있는 값들과 비- 같은지 비교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음.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직접 사용해서 어떤 값을 다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명시적인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겠죠.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될 거를 굳이 어렵게 한 거죠. 굳이 어렵게 한 건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날짜 타입 비교 때문에 그래요. 날짜 타입의 크기 비교. 예. 우리, 근데 만들었었네요. 그죠? 우리 했었죠? 그죠? 입사일이 언제 이상인 사람들 찾아라. 우리 생각해보니까 예제로 한 번 했었었네요. 위쪽에서. 위쪽에서 아닌가요? 비교 연산자를 하면서 입사일이라고 하는 게 없었나요? 안 했었나요? 입사일. 없나? 헷갈린다. 안 했던 것 같군요. 안 하면 지금 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했었나? 하고서 갑자기. 날짜도 같다, 다르다, 작다, 크다라고 하는 크기의 비교가 가능한 타입이에요. 날짜 타입도 크기 비교가 가능한 타입이고요. 과거가 현재보다 작아요. 현재보다 미래가 큽니다. 자, 무슨 얘기냐? 현재 2025년이죠. 얼마 안 있으면 2026년이 될 텐데, 음, 2025가 커요? 2026이 커요? 당연히 2026이 크잖아요. 날짜도 마찬가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큰 날짜란 뜻이에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큰 날짜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큰 날짜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큰 날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큰 날짜.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가,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가 가능합니다. 음, 크기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입사일이, 오름차순, 내림차순만 했었었군요, 저희가. 실제로 검색할 때 웨어절에서 입사일 가지고 크기 비교를 하진 않았고, 오더바이에서만 썼었었군요. 그러면서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했었죠. 이거를 웨어절에서 쓸게요. 입사일이, 입사일이, 1982년으로 할게요. 아마 여기 데이터들이 보면 80년, 81년, 그 다음에 87년, 82년, 이렇게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980년이나 1981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1987년도와 1982년도에 입사한 직원이 3명이 있어요. 네,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검색해 보고 싶은 거예요. 1981년 1월 1일,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 입사한 직원들을 찾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문장은. 컬럼은 모든 컬럼을 다 검색한다라고 할게요. where절만 잘 만들어 보세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where 비교할 거는 higher date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쪽만 뭐라고 잘 조건을 만드시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1982년 1월 1일 이후란 얘기는 82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월 1일을 포함한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는 뜻이고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뭐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월 1일이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등호가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겠죠. 네, 문장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왜요? 입사 날짜가 크다. 크다. 그 다음에 날짜를 써주시면 되겠죠? 1982년 1월 1일? 근데 제가 이거를 뭘로 묶었어요? 따옴표로 묶었죠? 그죠? 따옴표로 묶었다는 얘기는 얘는 날짜라고 하는 타입이 아니라 문자열이라고 하는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10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1982,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01, 다시 슬래시, 그리고 01. 글자 수가 전부 10개죠. 10개의 글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일어난 걸까요?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일어난 겁니다. 졸리시죠? 네. 자, 이때 오라클이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오라클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음, 오라클은, 오라클은, 비교하려고 하는 값을, 문자열, 문자열, 요 그대로 복붙점 할게요. 비교하려고 하는 값인 1982 슬래시 01 슬래시라고 하는 문자열을 날짜 타입, 오라클에서는 날짜 타입을 date라고 얘기합니다. 날짜 타입으로 변환한 후, 변환한 다음에,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변환을 했다는 얘기죠. 명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게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타입을 변환한 게 아니라 날짜 타입으로 암묵적으로 날, 변환한 후에, 그 다음에 뭐랑 비교한다? 하이어 데이트에 있는 값과 하이어 데이트 컬럼의 값들과 크기를 비교해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들을 검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게 1987년도 4월 19일도 조건에 만족하고 1987년 5월 23일도 조건에 만족하고요. 그리고 1982년 1월 23일도 조건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문자열로. 자, 근데 우리가 날짜 쓸 때요. 연, 월, 일 구분할 때 슬래시만 쓰나요? 밑에 윈도우 볼까요? 윈도우? 윈도우는 연, 월, 일 구분할 때 연, 월, 일을 뭘로 구분하죠? 슬래시가 아니라 대시로 구분하죠. 자,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도 문자열이에요. 그죠? 오라클이 자동으로 잘 하고 있을까요? 실행해 보죠. 잘 하네요. 그죠? 생각보다 오라클이 똑똑하네요. 그죠? 연, 월, 일을, 대시로 표현을 하든, 구분을 하든, 이래도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이렇게 구분을 하든 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판단하는 그런 그 변화를, 그죠? 오라클은 암묵적으로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연도를 얘기를 할 때 2025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25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제 뭐 그 자기소개 하실 때 저는 뭐 01년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01년이라고 하는 게 2001년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1901년일까요, 설마?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자, 연도를 쓸 때 우리는 두 자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변환을 오라클이 잘 해줄까요? 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복사를 좀 할게요. 조건식을 이렇게 썼어요. 82년 1월 1일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들, 어, 82년도 저 82년생입니다라고 하면은 1982년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은, 사람은 이런 날짜를 보면 1982년이라고 생각하지 2082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약간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쵸? 예. 약간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1982년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결과 보겠습니다. 몇 명 나오나요? 14명이 다 나왔어요. 14명이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비교를 했을까요? 얘를 1982년도 아니고 2082년도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서기 82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날짜는 82년보다 다 큰 날짜들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지 82년 지난 다음에. 뭐,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암묵적인 타입 변화는 항상 믿을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줄 수도 있는 게, 그게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시적인 타입 변환, 함수를 사용하는 타입 변환을 숫자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날짜 타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 지금 이 문장은 우리 어제 SQL 디벨로퍼의 도구, 환경 설정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기억나세요? 여기 도구 메뉴 있죠? 도구 들어가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도구,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환경 설정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왼쪽에 카테고리 있죠. 왼쪽에 카테고리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를 확장하면 NLS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기까지 이거 우리 바꿨던 거 기억나세요? 아마 요 세 군데를 우리가 변경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출력할 때 연도가 네 자리씩 출력이 되도록 우리가 변경을 했었을 거예요. 원래는 RR이라고 연도를 두 글자로만 표현이 되도록 했었었는데, 우리가 YYYY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자, 이거 바꾸기 전에요. 바꾸기 전에 일단 취소하고 나가고요. 도구, 어, 위 SQL 문장의 실행 결과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도구, 환경 설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NLS, 그리고 날짜와 시간과 관련된 날짜, 시간, 형식 설정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줄 수 있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똑같은 문장인데, 환경 설정에서 날짜, 시간과 같은 형식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문장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다르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변경해 볼게요. 순서는 이런 순서로 들어가시면 돼요. 도구, 환경 설정, 데이터베이스, NL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구, 환경 설정,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NLS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여기 날짜 형식 볼게요. 날짜 형식. 우리가 여기 변경하기 전에 원래 여기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RR이었어요. RR. 원래는 여기 RR이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를 뭘로 바꿨냐면 Y 4개로 바꿨어요. 자, 이거는 날짜를 어떻게 표시하겠다? 연도 두 자리로 표시하겠다는 뜻이에요. 1982년이면 82년 이렇게만 표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2025년이면 25 이렇게만 표시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도와 월을 구분할 때는 슬래시로 구분하겠다는 뜻이고, 월 두 자리 쓰겠다는 얘기고 일 두 자리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바꿔볼게요. 여기를 RR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확인할게요. 확인. 자, 확인하셨죠? 똑같은 문장을 실행해 보세요. 어때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죠? 환경 설정에서 날짜는 연도가 두 자리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결과가 1982년 1월 1일보다 큰 날짜들을 전부 다 찾아줬어요. 그리고 출력할 때도 어떻게 출력해요? 네 자리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두 자리로 출력을 하죠. 그쵸? 어, 환경 설정에서 날짜의 형식을 YYYY로 하느냐, RR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 그래서 암묵적인 타입 변화는 우리가 항상 거기를 믿고 기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날짜 타입에서는. 환경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물론 환경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 환경 설정에 맞게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버리면 되지만 환경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타입을 변환해 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함수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자, 다시 여기를요. 도구, 환경 설정, 데이터베이스 NLS, 날짜 형식, RR 말고 YYYY 네 개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NLS, 날짜 형식, 여기에 다시 RR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Y 4개로 다시 바꿀게요. Y 4개로 다시 바꾸셔서, 그리고 확인. 그러면 또 역시나 다른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암묵적인, 특히나 날짜 타입인 경우, 정리를 하자면, 타입 값에, 날짜 타입의 값? 날짜 형식이라고 할까요? 날짜 형식의 문자열을 어, 데이트 타입으로 암묵적 변환이 일어날 경우에는 환경 설정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물론 뭐 위쪽에 있는 거랑 아래쪽에 있는 건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한 번 더 썼어요. 음.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날짜 타입은 무엇을 해주는 게 좋겠다? 날짜 형식의 문자열은 명시적인 타입 변환을 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권장한다. 변환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면 환경 설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명시적으로 하게 되는. 자,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를 하시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숫자로 변환할 때는 to number 그랬잖아요. to라는 뜻이 뭐뭐로, number가 숫자니까 숫자로, 함수 이름 자체가 숫자로라는 함수 이름이었어요. 그럼 날짜로라는 함수 이름은 뭘까요? to date예요. to date. 이게 함수 이름이에요. 근데 to date는 다음과 같이 쓰시면 돼요. 여기에는 첫 번째는 문자열. 그러니까 어, 날짜 형식으로 작성된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쉼표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날짜 포맷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그 문자열을 앞에 있는 문자를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이런 거를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의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있는 문자열을 이런 포맷으로, 이런 포맷의
문자열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사용 방법. 사용 방법이라고 할게요. 방법. select to date. 자, 제가 문자열을요, 이렇게 썼어요. 음, 2025년 대시. 오늘 날짜 할까요? 11월 20일이죠. 자, 우리는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건데, 이런 문자열을, 이런 문자열을 날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문자열을 날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뒤쪽에는 제가 포맷이라고 썼죠. 포맷. 그죠? 자, 여기에 작성되어져 있는 게 연도가 작성되어져 있고, 근데 연도가 몇 자리로 작성되어져 있어요? 연도가 네 자리로 작성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연도와 월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사용됐어요? 대쉬가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월이 두 자리죠? 그 다음에 월과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대쉬가 사용이 됐죠? 그리고 두 자리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거는 함수의 결과를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인데, select를 출력하다라고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SQL에서 select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from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from. from이 없는 select 문장은 없어요. 자, 그럼 from. 자, 근데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테이블이 필요해요? 테이블이 필요 없어요? EMP 테이블이나 DEPT 테이블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dual이에요. 우리가 어제 뭐 select, sysdate, from, dual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요거 기억나세요? 아마 이런 거? 어. select user from dual, select sysdate from dual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어. 이 from dual 이거를 써준 이유가 뭐냐면 테이블에서 검색하는 건 아닌데 단순히 출력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접속한 사용자 계정 이름을 출력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현재 날짜를 출력만 하면 되는데 SQL 문장이 select from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법에 맞게끔 하려고 보니 테이블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테이블 그냥 문법에 맞춰주기 위해서만 쓰는 게 from dual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특별히 테이블이 필요 없다. 근데 SQL 문법은 select from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from dual이라고만 쓰는 거고 얘는 prin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이라고 나오죠. 맞아요? 네. 근데 대쉬라고 표현 안 하죠? 요 밑에 출력이 되는 형식은 무슨 형식을 따를까요? 환경 설정 정보를 따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select에서 출력되는 결과는 도구 환경 설정에서 설정한 형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 대쉬를 쓴 거는 앞에 있는 문자열이 연도와 월 사이의 구분자가 대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대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 포맷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자열이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거를 써주기 위한 게 날짜 포맷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보통은 대부분 연, 월, 일 순서로 써요. 보통 대부분 연, 월, 일 순서로 쓰죠. 대부분의 나라도 다 그래요. 그죠? 근데 나라들에 따라서 연도를 제일 앞에 쓰지 않고 뒤쪽에 쓰는 나라들도 있어요.
월 1을 먼저 쓰고 연도는 뒤에 쓰고 그런 나라들도 있죠. 그죠? 날짜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to, date, 11월 20일. 보통 미국이 아마 그럴 거예요. 11월 20일, 2025년. 그죠? 자, 앞에 만들어져 있는 문자열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11년, 20월, 2025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이거 보면, 그죠? 물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미국 쪽에 사는 사람들은 11월 20일 2025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컴퓨터한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자열이 앞에 있는 문자열이 월, 일, 연도로 이루어진 문자열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날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있는 문자열이나 여기 있는 문자열이나 똑같은 날짜인 거예요. 2025년 11월 20일. 단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표시, 형식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to date 함수의 사용 방법 아시겠어요? to date는 문자열이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진 날짜인지를 알려주면 얘가 date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는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날짜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되셨어요? 네.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11월 20일, 그러니까 이거는 20월이라고 하는 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월이고 뒤쪽에 있는 게 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해요. 그죠? 자, 그런데 1, 5, 2025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자를 보면 일단은 연도는 네 자리일 테니까 2025년이라는 건 알아요. 그죠? 1월 5일을 의미하는 걸까요? 5월 1일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은 1월 5일이에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유럽권에서는 5월 1일이에요. 혹시 유럽 쪽에서 살다가 오신 분 없으세요? 유럽 애들은 완전히 거꾸로 해요. 일, 월, 연도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런 문자열을 보면은요, 이런 문자열을 보면 미국 애들은 1월 5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국이나 독일 애들은 5월 1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 알려줘야 되겠죠. 굉장히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미국식으로 표현한 날짜인지 유럽식으로 표현한 날짜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DD, YYYY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쓴 것과, 죄송해요. 네. 복붙을 한다라고 하는 게. 네. 자, 이렇게 쓰면,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2025년 1월 5일이란, 앞에가 월이기 때문에 01이라고 하는 문자를 월로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05라고 하는 문자열은 1로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 date는 여기 있는 문자열을 2025년 1월 5일 0시 0분 0초로 변환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dd, mm이라고 쓰면 똑같은 문자열을 1일, 5월 2025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o date는 어떤 날짜를 만들어주는 거냐 하면 2025년 5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to date는 첫 번째 있는 문자열이 월이 먼저인지, 일이 먼저인지, 연도가 먼저인지, 이거를 우리가 지정해주면 그거에 맞게끔 앞에 있는 문자열을 그거에 맞는 날짜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toDate라고 하는 함수예요. toDate라고 하는 함수. 제가 그 영국 회사에서 일했던 적이 한 4년 정도 일했던 적이 있는데, 요거 때문에 실수했던 적이 있어. 날짜 잘못 써가지고. 요렇게 써가지고 영국 애들하고 저하고 그 이메일에서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실수했던 적이 있어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투데이트. 요거를 응용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네.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